안녕하십니까. 입학 경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실과교육 심화전공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일반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현역대 시립대를 입학했다가 자퇴를 하고 22년도 대입에 춘천교육대학교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1년도, 22년도 모두 수시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교과로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이렇게 5개의 학교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교육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3개의 교육대학교에 지원을 하였는데 서울교육대학교는 1차에 합격을 하였지만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서 떨어졌고 경인교육대학교는 1차 탈락을 하고 춘천교육대학교에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신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는 2.1, 2학년 때 2.2, 3학년 때 2.2로 1, 2, 3학년 모두 다 일정한 등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이과였고 하지만 사이로 조금 더 잘하는 이과생이었습니다. 저는 21년도 기준으로 생기부가 24장에서 25장 정도 나왔고 봉사는 300시간 정도를 했었고 1, 2학년 때는 진로가 없었다가 3학년 때 갑자기 교대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3학년 때 확실한 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영재반,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교육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신 관리부터 동아리 활동은 뭘 해야 될지,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까지 어떻게 해야 교육대학교에 맞는 내용을 꾸릴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내신이겠죠? 제 내신은 1, 2, 3학년 모두 2.2 정도로 비슷한 내신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학기별로 보이게 되면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1점 정도나 떨어졌다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확 올리고 3학년 정도의 2.2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신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내신 특성상 외부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은 항상 6주 이상으로 잡아서 저는 시험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1주 정도 놀고 바로 기말을 준비했습니다. 국영수인데요. 국영수는 단위수가 4에서 5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업을 잘 듣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습서나 참고서도 좋지만 우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관련 지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평가원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소설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험 기간 시작부터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문법 부분은 교과서의 뒷부분까지 모두 다 통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는 일단 암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머릿속에 더 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주 전까지는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었고 이제 2주 전부터 되면은 한글을 보지 않고 그냥 백지에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있는 학교는 이제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해주는 게 더 좋죠. 수학은 양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7주 전부터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좋아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풀리면은 답지를 보지 않고 이틀까지는 고민을 해보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5번 이상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계속 써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센, 1품, 블랙 라벨, EBS 고난도, 자이스토리 이 5권 정도의 문제집을 학기마다 이제 계속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과여서 사회 과목은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밖에 하지 않아서 그 두 개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치와 법은 일단 암기를 하면서 이제 투표 같은 부분에서 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암기를 기반으로 도표를 유형별로 접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인강 사이트들에 보면은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강의를 먼저 듣고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방학 때나 아니면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예습으로 인강을 먼저 듣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학탐구는 사회탐구보다 어려운 이유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기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은 개념 이해 후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이제 시험 4주 전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과학은 암기를 기반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유전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이유를 한번 쓰고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틀린 이유가 방법을 아예 몰랐다거나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접근은 잘 했는데 그 뒷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잘못했다거나와 같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를 한번 접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먼저 보고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틀렸으면은 그 기억, 니은, 선지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노트 하나에다가 정리를 하고 내신 시험 칠 때 바로 직전에 그거를 한번 쓱 훑어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제가 이과인 과학 동아리에 속해 있었음에도 교육 동아리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3년 동안 같은 물리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동아리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와 연결을 지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이과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또는 축제에서 바디미스트 만들기와 같이 굉장히 화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는 조금 더 생명과학에 치중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을 읽고 DDT라는 물질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균과 관련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고 DNA 전기염동을 실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조경학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이제 수목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생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제 자신이 이제 생태와 관련된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돼서 이제 교대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과학 영화를 초등교육 활용 방안과 관련되어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태 하천 식물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교대를 가기 위해서는 교육 동아리에 들어가야 돼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풍부한 생기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활동입니다. 우선 무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실험을 설계했다거나 개선 방안,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 했다는 것을 생기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교과 내용과 연결하거나 또는 학교의 다른 활동들과 서로 연결이 되게 해서 이제 1학년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모두 다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차별화를 줘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학교 특강을 들을 때는 자신이 무언가 조금 더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자신만의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심화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화된 내용의 예시인데요. 저는 1학년, 2학년 모두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특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이제 생기부했을 때 약물 오남용 개념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용과 남용의 실태를 알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알약의 액체 물질에 따른 용해 속도와 약의 크기에 따른 용해 속도 차이를 실험을 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오남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해결 방안도 세웠습니다. 이것처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수록 약간 심화된 내용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로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하는 진로 활동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최대한 진로와 관련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진로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지부터 이제 계획과 실행 모두 자신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 진로 활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했던 활동들을 들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직업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교사나 보건교사처럼 최대한 교사와 관련이 있도록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진로 활동에서는 대학생 인터뷰를 해서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초등교육학과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과 하는 독서 토론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한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내역이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고 종이접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와 관련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서 한글 전래동화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봉사도 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지역 아동 메이커 교육을 하며 과학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독서 활동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특을 이용해서 책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우선 너무 어렵고 유명한 책보다는 자신이 신중하게 고른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이제 폭넓게 다양하게 전 과목의 책을 읽었고 2학년이 돼서 이과 책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과 중에서도 생명과학 책을 읽고 3학년이 돼서 그 생명과학 속에서 조경 분야에 관련된 책을 조금 더 심화돼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교사라는 꿈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교육과 관련된 책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입시 준비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교대별로 교육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모든 학교가 다 같은 선생님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교육 목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융합인재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다른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교직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선생님이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 희망에 그냥 초등교사라고 적는 것도 좋지만 그 초등교사 안에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또는 함께 살아감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직 자신만의 교직관을 세우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빨리 자신만의 교직관을 세워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교사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대학교 입시 준비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과 생기부로 교육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특색 있게 과학과 교육을 연결시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춘천교육대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